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안 누르시면 이 소중한 정보들이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서해에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나라를 묵묵히 지켜온 작은 섬이 있다는 걸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이 신비로운 섬에는 정말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답니다. 이 섬은 크기는 작지만 우리나라 철새의 무려 70%가 거쳐가는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하고요. 수십억 년 전 지구 생명의 기원을 간직한 신비로운 암석도 있어요.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역사 깊은 등대까지. 정말 보물 같은 곳이죠. 아버님, 어머님들께서 그런 곳이 있구나 하실 텐데요. 사실 이곳은 젊은 세대들도 잘 모르는 숨겨진 보석 같은 여행지랍니다. 오늘 제가 그 신비로운 섬의 정체와 함께 아버님, 어머님들께서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잠깐, 이 섬의 이름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이 섬은 1908년에 세워진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가 세워진 이유가 참 특별하거든요. 당시 일제가 포경선단의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기 위해 만든 건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나라 서해 북단을 지키는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등대는 해발 80m나 되는 가파른 절벽 위에 서 있어서 전망대에 올라가면 정말 장관이에요. 마치 구겨진 천을 활짝 펼쳐놓은 것처럼 사방의 경관이 시야를 가득 채우죠. 특히 절벽 아래 파도가 깎아낸 해안 지형과 바다 건너편 다른 섬의 모습이 정말 압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섬과 관련해서 정말 의미 깊은 역사적 인물이 한 분 계세요. 바로 김대건 신부님이에요. 1845년 천주교 사제로 서품을 받고 우리나라로 돌아오던 중에 이 작은 섬들을 순회하셨거든요. 그분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곳이기도 해서 더욱 의미가 깊죠. 아버님, 어머님들께서 자녀분들과 함께 여행하신다면 이런 역사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세대 간의 소통도 더 깊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었구나 하면서 함께 감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신비로운 섬의 정체를 공개할게요. 바로 인천 소청도입니다. 소청도는 백령도나 대청도에 비해서는 크기가 작은 편인데요. 그래서 더욱 아늑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주는 곳이에요. 푸른 나레오라는 여객선을 타고 가실 수 있는데 이 배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를 하루에 2번 순환하면서 다니거든요. 소청도에는 3개의 작은 마을이 있어요. 배가 도착하는 답동, 비교적 큰 마을인 예동, 그리고 등대 근처의 노아동이죠. 각각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천천히 둘러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예동 마을은 작은 포구와 하얀 모래사장을 배경으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주민들이 마당 한편에 작은 텃밭을 일궈서 채소를 기르며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정겨워요. 민박집도 6곳이나 있어서 하룻밤 머물면서 여유롭게 섬의 정취를 만끽하실 수도 있고요. 노아동은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빛바랜 붉은 지붕들이 서북방 섬마을의 정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거든요. 파도와 해풍을 막기 위해 세운 높은 벽체들과 그 앞에 나란히 놓인 낡은 홍합, 채취선들을 보면 섬 사람들의 거칠지만 억센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느껴져요. 그런데 소청도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생태계예요. 우리나라 중북부와 중국 산둥반도를 잇는 최단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철새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쉼터 역할을 하거든요. 봄이 되면 동남아시아에서 겨울을 나고 돌아오는 철새들이 이곳에 잠시 내려앉아 휴식을 취해요. 이런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2019년에는 국가철새연구센터까지 설립되었어요. 비록 일반 관광객들을 위한 전시시설은 없지만 이런 중요한 연구기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소청도의 가치를 알 수 있죠. 자, 이제 소청도에서 꼭 보셔야 할 명소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등대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08년에 세워진 우리나라 두 번째 근대식 등대예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해 바다를 지켜온 역사의 산증인이죠. 등대까지 가는 길은 차도보다는 능선 위로 이어진 탐방로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흙길을 밟으면서 탁 트인 하늘과 바다를 감상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소청도에는 정말 신기한 동백나무 군락지가 있어요. 사실 동백나무는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이곳에서는 난류의 영향으로 자랄 수 있답니다.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100년이 넘은 고목들이 있어서 그 위용이 정말 대단해요. 이 동백나무 군락을 바라보는 언덕 위에는 김대건 신부님의 동상도 세워져 있고요. 그런데 소청도에서 가장 신비로운 곳을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게 있는 곳인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굴딱지 암석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돌들이에요. 이 돌들은 무려 수십억 년 전에
광합성을 하는 아주 작은 생물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지구 생명의 기원을 보여주는 정말 소중한 지질학적 유산이죠. 파도가 칠 때마다 얇은 결을 따라 물이 스며들고 햇살이 내려앉는 모습을 보면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느껴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소청도의 동쪽 끝에는 분바위라는 곳이 있어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곳은 하얀색을 띠는 큰 바위 덩어리인데 워낙 규모가 커서 옛날 사람들에게는 등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해요. 이 분바위 주변에는 정말 특별한 보물이 숨어 있어요. 바로 자연산 홍합밭이에요. 일반적으로 홍합은 물이 많이 빠진 갯바위에 붙어 사는데 소청도 홍합은 분바위 주변 깊지 않은 곳에 무리지어 살고 있거든요. 그것도 말에 채일 정도로 많이요. 소청도 홍합은 크기도 크고 맛도 정말 일품이에요. 물에 넣고 끓이면 사골 국물처럼 하얗게 우러나고 쫄깃한 식감에 담백한 맛이 일품이죠. 다만 홍합은 11월부터 3월까지가 제철이니까 이 시기에 가셔야 맛볼 수 있어요. 여름에 가시면 대신 자연산 미역을 보실 수 있어요. 주민들이 직접 바위에서 따는 미역은 짠맛이 강하지만 정말 싱싱하고 영양도 풍부해요. 주민들은 이때 딴 미역을 깨끗이 씻어서 데친 후에 냉동 보관해서 1년 내내 드신다고 해요. 자, 이제 아버님 어머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실용적인 정보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교통편부터 말씀드리면 인천항에서 푸른 나레오를 타고 가시면 돼요. 하루에 2번 운항하는데 시간표는 계절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까 미리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겠어요. 소청도는 크기가 작은 편이지만 걸어서 다니기에는 꽤 거리가 있어요. 등대에서 분바위까지 도로상으로 약 5km 정도 되고 탑동 선착장에서 출발해서 등대와 분바위를 모두 보고 돌아오려면 10km 정도 걸어야 해요. 몸이 괜찮으시면 걸어서 다니시는 것도 좋지만 길이 좀 험하고 경사도 가파른 편이에요. 그래서 편한 운동화나 등산화를 신고 가시는 게 좋겠어요. 또 민박집에서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으니까 미리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숙박은 예동 마을에 민박집이 6곳 정도 있어요. 당일치기로도 다녀올 수 있지만 하룻밤 머물면서 여유롭게 섬의 정취를 만끽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특히 일출이나 일몰을 보시면 정말 감동적이실 거예요. 음식 관련해서는 홍합이 제철인 겨울에 가시면 홍합 요리를 꼭 드셔보세요. 홍합탕이나 홍합찜 같은 요리가 정말 맛있어요. 홍합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타우린도 많이 들어있어서 피로회복에도 좋거든요. 다만 홍합과 상극인 음식들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홍합과 함께 토마토나 오렌지 같은 산성이 강한 과일을 드시면 소화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대신 무나 미나리 같은 채소와 함께 드시면 궁합이 좋답니다. 여름에는 자연산 미역을 드실 수 있는데 미역도 칼슘과 요오드가 풍부해서 건강에 정말 좋아요. 미역은 두부나 콩나물과 함께 드시면 영양의 균형이 더 좋아지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소청도는 바람이 많이 부는 편이에요. 특히 겨울에는 바람이 정말 차갑거든요. 그러니까 방풍이 되는 겉옷을 꼭 챙겨가시고 모자나 목도리도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또 섬이다 보니까 날씨 변화가 빠른 편이에요. 갑자기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우산이나 우비도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소청도에 대한 정보는 트레비 매거진의 김민수 작가님이 직접 현지를 다녀오신 생생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로 섬을 여행하면서 느낀 솔직한 이야기들이라서 더욱 신뢰할 만하죠. 자, 정리해드리면 소청도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등대와 수십억 년 전 지구 생명의 기원을 간직한 신비로운 암석, 그리고 철새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생태계 보고까지. 정말 작은 섬 하나에 이렇게 많은 보물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들께서 자녀분들과 함께 가신다면 등대에서는 우리나라 근대사를 이야기하실 수 있고 동백나무 군락에서는 자연의 신비로움을, 그리고 스트로마톨라이트에서는 지구의 장구한 역사를 함께 나누실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소청도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숨겨진 보석 같은 곳이에요. 복잡하고 붐비는 관광지와는 달리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정한 휴식과 힐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섬 여행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출발 전에 날씨와 운항 상황을 꼭 확인하시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안하게 즐기시면 돼요. 오늘 소청도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마 우리나라에 이런 멋진 곳이 있었구나 하고 새삼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소중한 정보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아버님 어머님들께 도움이 되는 좋은 여행 정보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